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자, 114까지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고 싶은 번호 114까지 왔는데, 자,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오늘 또 114회를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 아주 훈훈하고 후끈후끈한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또 오늘도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약간 좀 아이돌처럼 하시네요 오늘. 그 카메라가 이렇게 네. 돼 있는 줄 몰라서. 야, 오늘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투샷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풀샷도 있고 오늘 샷이 좀 다양하네요 오늘따라. 자, 물론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다양한 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것도 전해드리면서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야수님? 이 주말에 예. 이 집회를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야수님은 이제 꾸준히는 안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좀 건너 가셨죠? 2번 정도 빠진 적은 있는데. 그럼 거의 다 나가셨네. 계속 나갔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그 마차님처럼 티를 많이 안 내셔가지고 마차님은 항상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저는 깃발을 들고 가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 갔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한영애 선생님이 왔었어요. 한영애 누나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라나? 한영애 없어? 누나가 누구 없어? 예. 누구 없어 하고 이제 조율하고 이제 다른 곡 하나 불렀는데 조율 부를 때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여보세요 혐의 없어 이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괜찮은데? 조사를 했나 조국은 혐의 없어 해서 대박이 이렇게 가사를 나한테 미리미리 물어봐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개사 전문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또 계속해서 이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는 거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또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일주일 7일 동안 네. 하루를 집회를 매주 나가다 보니까 네. 힘들긴 힘드네요. 일요일 하루 쉬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보니까 요즘에 원래 예전에는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말에 더 바빠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신용카드 쓰는 금액이 줄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 주말에 백화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촛불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하고 종이컵값만 들어가면은. 요즘은 또 초도 LED잖아요. 계속 쓸 수 있네. 그러니까는 그것만 있으면은 주말을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아마 이제 올 가을이 좀 추우신 분들은 집회를 나오시면 그 열기 속에서 아마 후끈후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우울하게 보내고 제가 왜요? 그런 시국이 돌아가는 사건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원래 좀 가을을 좀 탑니다. 가을만 되면 제가 왜요? 어때요? 가을 되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도 우울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보면서. 네네. 얼마 전에 그 터미네이터 예고편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내 자신을 또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 나는 왜 이런 근육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터미네이터 2를 본 게 대학생 때고 1을 본 게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내 딸하고 그 예고편을 본 거예요. 벌써 2를 본 지 거의 30년이 지났다고요. 30년 동안 나는 뭘 했나. 채찍질 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간 좀 그런 잡념이 많아질 때는 약간 에로 비디오, 털민 웨이터 이런 거 빌려보시면 다시 또 훈훈해져요. 번지 점프를 하다 그런 거 가끔씩 보시면 하는 중에 하다. 그런 거 잠깐 보시면 일단 그런 잡념이 사라집니다. 하나로 집중이 돼요. 잡념이 하나 쓰고 오로지 성형으로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영화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딱이잖아요 요즘에. 이거 어떻게 좀 제거가 해야 되는데. 나경원 대표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간다잖아요. 찾아간대요? 노딱 제거하러? 근데 그게 보수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뭐 네. 일주일인가 하루에 160만 원 벌었는데 뭐 음. 1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렇게 음. 돼서. 근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대신해 준 거야, 그쪽 나는 그런 쪽에서? 방법이 그쵸.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거는 유튜브는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미국 본사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용히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어. 옆에서 아. 간만 이렇게 딱 따먹는 거. 야, 한번 비행기를 타며 음. 타다. 야, 많은 분들이 이번에 행보에 관심이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다 모여서 오늘 그 주제 아주 너무 좋은 주제 아닙니까? 노예들. 음. 그래서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 뭐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노후가 행복하고 막 이런 나라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노후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말고는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 보면 나이 들어서도 다 일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본에 한번 딱 걸려들면 한번 딱 힘들잖아요. 역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스템 갖고 이 뭐 공정한 사회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노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예 계약도 있고 뭐 실제로 옛날 노예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주제야 뭐 다양하게 뭐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요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그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거예요. 이제 그 유튜브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방송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돈 벌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시간에 내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 하시더라고요. 번호 붙여 있어요?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나요? 느껴요. 예리하지. 자, 날카롭다. 그러니까 우리 오사춘기님은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 내가 보니까 아, 파마 한번 네, 하시면 잘 파마, 어울릴 것 파마. 같은데. 제가 네. 예전에 핑컬 파마 대학생 때 네. 그래서 핑컬 파마하고 갔더니 이상은 닮았다고. 가수 이상은 씨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제 나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네네. 감다디. 네, 김승진 닮았다고. 네. 김승진. 그리고 제 목소리에 약간 1%의 그 봉골레 파스타가 있죠. 그러네. 이성균 씨 느낌이 좀 있어요. 이성균. 자, 번호 저는 4번입니다. 제가 1번입니다. 또 넘버 2 됐습니다. 네, 네. 3번입니다. 자, 요 순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네. 자, 본격적인 토크 114회. 자, 노예들 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 노예.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첫 번째 시간에 계속 걸리는데 좋습니다. 그 노예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 네. 아시죠? 노예. 그렇지. 노예. 아니 그거하고 노예라고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느낌 어감이 비슷하면 비슷하다. 다 가거든요. 예. 오늘 좀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제가 오늘 벌써. 그 얘기가 스타트 뭐 때부터. Who let the dogs out 그걸 갖다가 뭐? 우울할 때 똥 싸. 그 얘기하시죠. 우울할 때 똥 싸. 뽕뽕뽕뽕. 이거 얘기하신 거죠 지금? Who let the dogs out 이거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노예 제목을 듣는 순간 그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리 씨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직까지 이 세상에 노동이 남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이에요. 그 노예 노동이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노예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네. 어떤 식으로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노예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얼마,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나는 얼마라고 이렇게 쭉 그 먼저 신청을 해놓으면 그 노동력을 구매할 사람이 그 사람을 쭉 부르는 거죠.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아니죠. 일종의 일만 시키는 관계. 일종의 채무노의 형태죠. 어.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네. 먼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음식이라든지 약간의 돈을 먼저 받아서 가족들한테 준 다음에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선으로 먼저 이렇게 받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게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 노예 노동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아동 노예 있죠. 아동 노예가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곳이 이제 프랑스나 미국 중에서도 이제 뉴욕처럼 큰 도시들 있죠. 아니 근데 거기 그 아동 노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들인데. 법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네. 그 아동 매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입국할 때, 네.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은 무비자 입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악용해가지고 IT라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있죠. 예전에 그 쓰나미 때문에 막 수십만 명이 죽었던 그 IT에서 아이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7세 미만을. 예, 7세 미만. 근데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누가 데려가? 애들을. 네. 네. 그러니까 이미 7세 정도만 돼도 네. 노동을 시킬 수가 있죠. 집안에서 청소를 시키든. 안 그러면은 일단은 입국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노동을 시키면서 네. 커나가겠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걔한테는 밥만 주면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예. 이게 당연하듯이 예. 그냥 해버리면 예.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그런 그 IT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아이들이 프랑스나 미국, 영국에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에도 상당수 많아서 항상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거 몰랐네. 저는 예전에 봤을 때 그게 아예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태국의 새우, 네. 까는 새우 있잖아, 까는 새우. 그게 이렇게 손에 많이 찔려요. 근데 작은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옆에서 무작정 넘어와서 걔네들이 18시간을 하루 종일 새우만 까요. 그래서 한번 운동이 불었었어요. 깐 새우 먹지 말자. 이게 다 아이 손에서 나온다. 그 예전에 그래서 무슨 뭐 커피 먹지 말자도 있었고, 네, 뭐 초콜릿도 뭐 있었던 것 같고,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재배할 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요? 그나마 커피는 그래도 네. 뭐 좀 뭘 나르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더라도 뭐 15살 뭐 이렇게 좀 큰 아이잖아요. 근데 그 새우 까는 걸 보니까 정말 1시간 내내 저 울었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지금 현재 있는 노예들 중에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레알? 예.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제물이냐면 뭐 종교의식 같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쓰는 그 숯 있죠, 숯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를 태워서 만드는 정말 알짜배기 그 한국 스타일 숯이 있고, 어떤 게 수입산 숯 중에는 뭐 무슨 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이제 남미 쪽에서 들어오는 숯들 중에 그 불법 그 뭐라고 하죠? 나무를 미는 거. 벌목? 예, 불법 벌목을 해서 만들어지는 숯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그러면 차코올 그래서 팔아요. 그 숯을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기계로 엄청나게 무서운 기계로 이제 나무를 한 방에 쫙 밀어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이제 가마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가마를 만들어서 그 나무를 한 방에 넣고 한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내내 불을 떼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단속이 들어오거든요. 브라질 정부에서 그 산림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국제적인 NGO의 지원도 받고 브라질 정부 자체적인 경비도 하면서 거기에서 단속이 되면 그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제사를 지내요. 그 가마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제사 지낼 때 아이를 집어넣어요? 가장 좋은 제물이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뭐 우리에 가둬놓고 순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마를 태우기 전에 죽여서 브라질에서 지금도 그런다고요? 예. 손님 이야기는 4번째 에피로 빼야겠네요. 네? 앞에 10분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걸려. 그래요? 그럼.
네 번째로 빼도 사람을- 되는데 하여튼 저는 사람- 아직도 야, 이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그러게. 아직도 이 세계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브라질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요, 않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는 아니에요, 동네 아직도 아니에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나 뭐 브라질리아 뭐 네. 이런데 완전 몇 군데 양극화. 빼고는 아, 심하구나. 네. 그리고 그리고- 아니 저기 그 수도 근처에도요. 음. 핸드폰 못 들고 다녀요. 그냥 못 들고 차가 다녀요. 지금도. 예. 브라질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미국 가듯이 15시간 걸린 게 아니라 28시간 걸려서 가요. 왜 그렇게 가야 이렇게 돼요? 반대로 뺑 돌아서 가요. 두바이 거쳐서 반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 브라질은 미국 갔다가 쏙 내려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반대로 쭉 왜 가요. 반대로 가요? 그 보통 거기를 비행기표- 막아놔서? 아, 예, 비행기표가 그렇게 돼 브라질이 있어요. 약간 원래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항공편도 이렇게 감아서 차네. 가마차기, 가마차기. 가마차기로 예. 가네. 예. 그리고 또 심각한 동네가 인도죠. 인도는 또 왜요? 예, 거기도 아동 인도는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혼이라고 하나? 애기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10세 전후로 된 여자 아이를 예. 이제 60세 이상의 그거는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결혼시키는 경우 매매혼으로 아. 매매혼의 네, 형태로도 매매혼. 되고. 그냥 부모가 이렇게 파는 예, 거예요, 예, 그냥. 그렇죠. 예. 우리 어떻게 보면 파는 아이를. 거네. 예, 예. 그렇죠. 야, 그래도 야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1세기는 사람마다 다른 시대를 사는 거지. 지금 달력이 21세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21세기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덴만 들어봤죠. 네. 아덴만 그 뭐 해적들 막 예. 출몰하고 거기도 그 동네 예멘을 음. 비롯한 그 에티오피아, 어. 수단 뭐 이런 동네에서는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없어서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기름은 나오는데 물이 없어. 아. 그러면은 기름을 떼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이상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이들. 아이들.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슬펐어요. 그 네팔인가 어떤 어린애가 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단 안에 앉혀놓는 거예요. 화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웃기만 해. 그래서 걔는 교육도 못 받고 시집도 못 가고 걸어도 못 다녀. 한 번도 걷지를 그러니까 않았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 신이니까. 네. 와. 근데 그 이름이 쿠마리라고 저 기억하는데, 맞아. 예, 쿠마리라고 기억하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진짜 잔인한 건 생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신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아우. 그래서 첫 생리를 하는 그 다음 날 버려지거든요. 그 어떻게 돼요, 걔는 이제? 졸업이지. 일반인의 그러니까 삶으로. 그냥 인간으로 내려오는데 걔는 평소에 안 걸어 다녔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 사람들하고 그 아이한테는 사람이 절하고 그 기도만 할 뿐이지 말을 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첫 생리를 한 이후에는 쿠마리가 그냥 낭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요. 그 돌보면 그러니까 인간으로 강등된 신을 만지면 나한테 이제 불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개판이구만. 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심청전 보면 어떻게 보면 우화 같은데 전설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인신공양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칠거지약 이런 것도요. 물론 아이들한테 그러지는 않아도 여자가 뭐가 잘못이에요? 남자 때문에 애를 못 낳고 막 그러면 여자가 쫓겨나고 막 돌팔매로 맞고.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다 이거 보니까 아니었어요? 너무 얘기가 이야기를 재밌는데. 재밌게 들어주니까 아니 왜냐면은 그냥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충격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 학원 많이 다니고 뭐 맨날 공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다가 뭐 장난감을 레고 갖고 놀고 뭐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노예 생활하는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진짜 다른 나라, 정말 다른 나라 얘기긴 한데 아직도 이런 나라들이 많구나.
아프리카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동 노예와 관련된 굉장히 잘 작성된 리포트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에요.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나이키 축구공 만드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아주 화제가 된 적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이름은 지도 위에서 이름은 한 번쯤 봤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룩보 취재를 한 기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런 노예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들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노예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노예 같이 사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달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독특함이 있어요. 헌법에 직업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직업. 14만 가지인가 있잖아요. 아니요. 5개예요. 아, 헌법에는 헌법에 있는 어떻게 헌법은 네. 대통령, 네. 국회의원, 대법관, 감사원장 하나 까먹었어요. 하여튼 5개 직업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만 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레알? 예. 그러니까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 직업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국회의원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무실도 내주고 직원들도 내주고,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 인간이 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권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그 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권한을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한 상태잖아요. 근데 과거에 법 한 줄 바꾸고 법 한자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막 지금 기준으로 막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금융 분야라든지 뭐 조세 분야, 뭐 행정 처분되는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 글자만 바꿔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진 권세라는 게 어마무시했다고요.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관습적 의전,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항상 그 예를 드는 게, 한번 산업시찰을 갔을 때 비가 왔습니다. 예고 없이 비가 왔다고. 그래서 버스가 정차하는 곳과 입구까지가 한 35m, 50m 정도 되는데 그냥 후두둑 뛰어가면 돼요. 근데 그때 그 기관의 직원들이 한 사람당 우산 2개씩을 들고 나와서 우산으로 터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과잉 의존이라는 거죠, 그죠? 황교안 무슨 뭐 열차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의원들이 그러죠. 무슨 다른 기관에 이제 무슨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가 이제 붙어 있어요. 뭐 환영 무슨 국회의원 누구 뭐 환영합니다. 밑에 행사 제목. 그래서 그 플래카드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 양옆에 이제 또 세워두는 거 있죠. 예, 거기에도 뭐 배너 광고 배너처럼 서 있습니다. 무슨 의원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환영해요 막. 그래서 층층마다 막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러지. 왜 이러십니까? 낭비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처음 방문 때 아니면 예. 1층에서. 아니 처음 방문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낭비고 과잉이다. 이거 무슨 짓이냐? 막 뭐라고 해요. 차라리 이럴 돈이 있으면 날 줘라. 현금으로. 근데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은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무조건 합니다. 들으면 안 하긴 안 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해. 여기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 이런 그게 이야기를 된다. 합니다.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 성의가 없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과잉 의존을 부닥쳤을 때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갑자기 이제 탑스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열광 처음에는 이제 뭐 신기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거를 당연하게 느끼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막 되게 너무 과하게 해주니까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가 늘상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그러겠네. 예. 심지어는 군대에서 병장만 돼도 신발 다 닦아주잖아요. 슬리퍼, 진짜? 예, 옷 다 다려줘요. 그리고 그 양말도 다 빨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려는데 군화 안 닦여 있으면 맞아요. 이제 그날 죽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소변 볼 때도 들어줘요 이렇게. 후임병이 병장 되면. 모르세요? 마찬가지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밥도 막 씹어주고 막 그래. 씹어줘서 먹여. 김치도 빨아줘. 고춧가루 빨아줘서 아, 넣어주고. 더러워. 하여튼 불편한데 병장 불편한 것 같은데. 지금 불편한 생각만 해도 불편하네. 과잉 의전 이런 겁니다. 과잉 의전.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운전해 주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은 발이 없냐 눈이 없냐 지 손으로 운전하면 되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운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맞아, 약간 맞아. 비아냥되는 쪽으로 상임위에 불성실하게 대하는 의원 이야기 한 적 있죠. 지 말만 하고 쭉 빠지는. 그 사람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5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현관 앞에서 차를 타고 차문을 닫고 출발하고 내리고 움직이는 시간까지 계산에 다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항상 정보 교류를 합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이미지 있잖아요. 의원이 없는 시간에 뭔가 좀 한가할 것 같고 무슨 뭐 웹서핑이나 하고 신문 보면서 기다릴 것 같죠. 안 그래요. 항상 뭔가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태우고 가는 의원이 이 다음 일정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강남의 어떤 뭐 강남역 앞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실시간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로를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지, 그래서 피해 갔을 때는 예상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타고 가는 차는 대부분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늦잖아요. 늦으면은 그 행사 스케줄을 바꾸기 때문에 늦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요. 스케줄을. 그러니까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항상 그 동선이 이렇죠. 건물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앉으면 도착지에 가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의원이 못 됐다. 그런데 나는 돈도 많아. 돈도 많고 그 기사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기사가 운전해준 차를 타. 근데 달라. 뭔가 답답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 기사들은 보좌관들만큼 안 챙기거든요. 미리 출발하거나 안 그러면은 늦어도 되거나 하는 거지 정확하게 챙길 어떤 유인 요소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운전만 해주는 거네요. 예, 예. 예. 우리 뭐 흔히 군대에서 운전병 생각하는 거하고 예. 완전 틀리네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을 모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챙겨야 되는 것들 있죠. 행사 정보나 그렇죠. 뭐 어떤 뭐 행사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속보로 뜨고 있는 기사들 브리핑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보좌관들을 산업이라고 비아냥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가방 던지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노룩 패스. 예, 막 그렇게 비아냥대거든요. 공무원들은 공노비고 보좌관들은 산업이라고. 그런데 돌아보면 진짜 노예 생활을 하는 건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독돼 가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고 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분들 정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우울증이 오겠네요, 진짜. 예. 오. 그래서 제가 강기정 의원님 있죠. 지금 청와대 들어가신 강기정 정무수석 하시는 강기정 의원님을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강기정 의원은 그 국회의원 임기 끝난 날부터 모든 걸 스스로 다 했습니다. 택시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자기가 운전하고 일기 쓰고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정리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보고서 쓰고 하는 것까지 자기 스스로 다 했어요. 그럼 그거는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자기가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았다는 그걸 이야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음. 옆에서 이렇게 보좌관들이 나한테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은 어느 순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이 끝나고 나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탑스타 분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추측으로 굉장히 이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경우도 유명한 가수분들 있잖아요. 매니저분들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면 행사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차에서 이제 쉬거나 다음 거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전화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 근데 거기서 뭔가 사건이 터져갖고 툭 내려와. 방송 스케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인 연락도 좀 뜸해져. 우울증이 올 수 있죠, 충분히. 예. 근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땐 그거는 그런 노예는 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투. 예.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노예다. 그렇죠. 부러운 노예다. 국민의 노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바뀌어 있잖아요. 국민 노예고 약간 좀 위에 있는 느낌 우리나라에서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제 차례죠. 우사춘기인데 저번에 저기 댓글 보니까 네. 왜 우사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댓글 보지 말라니까 상처받는다고. 네? 요즘 지금 여기 카카오에서도 연예인 뉴스 지금 그거 없앴어요 댓글을. 아 진짜? 네. 저 우사춘기가 50대 사춘기라서 우사춘기입니다. 뭐 별건 없고 그냥 나이 먹는 게 싫으네요. 진짜 요즘에는. 네. 40대까지는 40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 나이의 노예가 됐네. 세월의 노예. 그러게 세월이 야속해.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거 있잖아요. 왜요? 그 운동의 후유증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눈도 좀 짝짝이고 코도 2번이나 부러지고 이빨도 한 6개 나오고 뇌 수술하고 목 다치고 어깨 다치고 뭐 다치고. 그러게 너무 완벽한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픈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정말 이렇게 막 무릎서부터 시작해서 막 칼로 이렇게 막 쑤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좀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 낮에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날 때만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도? 지하철도 이렇게 좀 오래 서 있고 그러면 그 스텝을 하나 딱 디딜 때 이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요. 별건 아니고 괜히 오사춘기 그 얘기로 뭐 시간을 좀 네. 벌써 3분이나 썼는데 이렇게 약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살살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노예는 저는 이렇게 방송의 노예, 언론의 노예로 제가 꼽았어요. 방송의 노예, 언론의 노예로 꼽았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혹시 여러분들 저기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오리지널 데모? 그 세대는 아니시죠? 근데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조선대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로 저는 봤죠.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가 마지막 데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87, 88학번 뭐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제 91학번 넘어서는 데모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등록금 투쟁이나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화염병 던졌을 때 그때 얘기하신 거죠? 정말. 백골단 막 나오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구경을 가자. 재미가 있댄다. 데모를 하는 거를. 그렇게 돼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막 뭐 운동하니까 이렇게 뭐 색이나 아니면 스포츠 가방 메고 갔죠. 명동성당 앞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서 뭐를 파냐면 행상에서 마스크, 휴지, 치약 이렇게 3개를 팔아요. 야, 저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갖고 샀어요. 샀는데 사야 돼 우리끼리 막 소곤소곤하면서. 근데 거기서부터 데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이게 진짜 거기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그게 몇 년도예요? 그때가 88년, 87년. 어. 정말 데모가 극에 달았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뭐 칼기 무슨 뭐 폭파 사건이 조작된 거니 어쩌니. 나 고등학생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재밌겠다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뭐 남학생 셋이서 갔는데 진짜 전쟁이 빡 시작됐네. 화염병 터뜨리고 던지고 막 간판 깨지고 빠바바바박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앞에서 좀 멀리서 지랄탄이란 거에 푹 돌고 막 이러는 거 그게 터졌는데 이게 그냥 이게 최루탄이 터지니까 눈이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막 우리나라 최루탄 유명하죠. 그런데 그 최루탄이 군대 가서 보니까 화생방 할 때 그걸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우리 셋이 막 진짜 막 콧물 눈물 막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더럽게.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백골단하고 이제 정경 그 애들이 이제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남학생은 2단 옆차기 아구창 까고 막 곤봉으로 때려서 코뼈 나가고 막 여자애들 먼년 하면서 진짜 싸대기 막 그 자리에서 막 진짜? 저 곤봉으로 배를 쑤셔요. 막 빡 쑤시고 그다음에 그 방패 있잖아요. 네. 밑에를 갈아서 방패로 대가리를. 진짜? 전 그거를 진짜 데모하는 거를 눈에서 봤어요. 눈에서 제 눈앞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동원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다 뻥이에요. 진짜 그거 보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우리 막 고등학교 때 17대1로 무슨 자전거 체인을 들고 싸웠네 막 다 말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전투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야 뭐 고등학생이니까 교복 입고 가니까 건드리진 않죠. 뭐 딱 알아봐 대학생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돼서 정말 제 눈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도망을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됐는데 9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누가? 그 데모하는 게 제가 대학생들의 시위로 좀 혼란을 겪었으나 1시간 만에 해산됐습니다. 이 한 줄이 끝이에요. 내가 봤던 거는 사람을 죽일 듯한 처참한 현장인데 진짜 여자들 그렇게 때리는 거 보고 난 기겁을 했어요 진짜.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구경했던 입장에서 와. 이 정도인데 예. 만약에 그걸 맞고 예.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쌍용차 사건의 피해자분들 막 예. 자살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충격이 컸단 말이죠. 뭐 용산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의 그렇게 무차별한 폭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멘탈이 멀쩡한 사람도 나갈 수밖에 없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레알로 보면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나를 갖다가 일제시대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50대나 끌고 가고 홀딱 벗겨놓고 거꾸로 매달아갖고 세 대만 때리면 나 다 얘기할 것 같아. 진짜 막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유시민 장관 저런 사람은 저 야리야리한 사람은 어떻게 겪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언론이 장난을 친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살짝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게 너무 짧게 아무렇지도 않다. 교통사고 그러니까 뒤차가 앞차를 박아서 차가 막혔다보다 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제 눈에선 도륙이 막 자행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큰 언론사들 방송국 몇 군데 그다음에 신문사가 거의 다 잡고 있을 때잖아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고 유튜브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일처럼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테러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 우리가 거기를 안 가보고 텔레비전만 보면 나도 맨날 그런 줄 알았어요. 아예 대학생 나쁜 놈들 맨날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임원들 그 유학 수속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 회사 돈으로 이제 MBA를 가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 정도 되는 분들이 딱 보면 성적이 ORF예요. 서울대학교 연대 나왔는데 그때 데모 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대학교 때 성적까지 내야 돼요?
그럼요. MBA 가려면 당연히 내야죠. 나는 안 돼갔구나. 나도 안 되겠네요. 일단은 그게 하나 있었고 제가 선거를 그 전에 계속 외국에 있다가 이제 선거를 처음 해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란 걸 처음 해봤어요. 대선 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갓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또 봐도 재밌고 그런 거예요. 흑백 사진 옛날 거 뭐 하면서 뭐 민주 뭐였다 옛날에 청문회 하면서 노무현이 소리 빽빽 지른 거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하면서 정말 방송 3사 방송 4사가 그 사람의 히스토리야 뭐를 정말 영웅화시키고 너무 대단하다고 쫙 소위 말해서 빨아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욕을 하는데 제가 왜 그때 보수로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냐면 저한테는 계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란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는데 그때는 쌍천만이었거든요. 돌아온다 하셨잖아요. 쌍천만 그 하나는 영화, 실미도란 영화가 먼저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그걸 했는데 저는 왜 태극기 휘날리며가 OCN에서 잘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유플러스에서 이제 그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영화가 없어요. 이상하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장동건하고 원빈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형은 구두 닦기 하고 동생은 뭐 학생이고 여자친구도 있고 이은주 씨로 나오죠. 엄마는 이제 말을 잘 못하지만 국수집 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평화롭게 사는데 어느 날이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왔고 스토리는 잘 아시다시피 동생이라도 살리자 싶어갖고 자기가 훈장 받으면 제대시켜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싸워서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다시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동생 제대시켜주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산호맹인가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여자친구 있잖아요. 보도연맹. 막 구덩이 해놓고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보리쌀 한 대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위에 상사를 갖다 돌로 찍어갖고 죽이고 북한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눈이 뒤집히죠. 네. 장동건이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진짜 이러면서 또 만년필이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다 죽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끝나는데 제가 영화의 엔딩이 딱 올라가고 이제 오는데 그 극장을 타박타박 내려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엉엉 우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서 자기 얘기 같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울고 그런 거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빨갱이가 와서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빨갱이가 정말 막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빨갱이 얘기 나오면 예. 이렇게 눈이 뒤집히는 게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 가족 그러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그 보수를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 빨갱이 막 얘기도 듣기 싫은데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보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냐면, 그러니까 신문사설이었어요. 신문사설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사장의 자격이야 제목이. 기자가 A란 사장하고 B란 사장이 있다. A란 사장은 좀 못됐어. 그리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녀. 그러고 사람들을 잘 만나. 회사도 잘 안 와. 싸바싸바를 잘해. 그래서 요령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어. 돈도 많이 벌어.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줘. A란 사장. B란 사장이 있다. B란 사장이 뭐냐면 법을 잘 지켜. 착해. 그 다음에 사업 수완도 없어. 착하기만 해. 그리고 돈도 잘 못 벌어. 직원들한테 월급 다음에 줄 테니까 좀 참으래 계속.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당신 같으면 어떤 게 좋은 사장이냐. 사장의 자격이 나와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과 명박이를 교묘하게 비교를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좀 결함도 있지만 뭐 사업 수완도 좋고 직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능력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비율을 조금 원래 걔네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빨아주려고 잘 쓴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사장이 회사 돈을 내 개인 돈으로 빼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직원 복지를 줄이려고 하고 뭐 이런 사장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착한 사장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일은 엄청 잘해. 예. 근데 회사에 피해를 안 준다라는 조건 하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 피해를 주는 입장으로 보면 결국 나는 직장에서 잘리고 복지도 없고 최악의 회사로 만들어서 쫓겨나는 그런 회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누군가 한쪽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한 거죠. 좋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탓을 하잖아요. 맨날 그때는 언론에서 노무현 탓 맨날 그랬거든요. 뭐 부동산이 뭐 어떻게 돼서 작살이 났다. 경제가 어떻게 됐다. 막 계속 그러니까 나도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이 정책이 이래서 그때는 다 그럴 때였어요. 막 나도 막 동조가 돼서 근데 모르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나라가 폭삭 망했네 뭐하네 계속 그러니까 저도 망한 것 같잖아. 예 정말 그래서 저 이명박이 뭐라도 막 구제해 줄 줄 알고 막 그런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계천 그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종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 물이 흙탕물이 처음에 쫙 흘러가요. 처음에 그 수문을 쫙 열었을 때 외국에 누구도 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야, 막 버스 전용차도 또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고 청계천도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 이 사람이 뭔가를 막 줄 것 같은 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언론에 속은 거죠. 내가 그래서 찍었다니까. 언론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반갑겠네. 그렇게 이명박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해장국 먹으면서 막 이거 나오고 아직도 배가 고픈. 아직도 배가 고픈. 뭐 욕쟁이 하는 마, 거 한 그릇 더 나오고 주이소. 예.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술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룸사롱 할 때도 룸사롱도 했어요? 예 그때도 그때 경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료들을 데려다가 룸사롱 가서 접대를 하면 그 다음날 허가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소위 말하는 갓그랜저의 기사 아저씨가 있는 집에 그때도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 경기가 나빠갖고 장사가 안 돼. 아우 주대 밀렸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그건 버릇이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남의 탓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탓이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탓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냥 요즘에도 딱 보면 그러잖아요. 전 JTBC가 좀 약간 얄미운데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제 해보고 예. 자기네들은 중간에 자꾸 있다고. 저 요번에 그것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태극기 집회하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하고 말 그대로 1대1 구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로 잰 듯한 중립.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저기 뭐 정알못이라고 하잖아요. 정치를 알지 못하거나 중도에서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 JTBC만 보면 속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요즘에는 줏대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예전같이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겠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이 되라. 이 얘기가 이제 그런 네.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냥 믿으면 안 돼. 나름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나름 자기도 생각을 해야지 주는 것만 받아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언론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공정하냐라고 봤을 때 안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삼각 세트 아니에요. 예? 자한당, 검찰, 언론 이게 한 팀. 또 우리 시민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시민들이 훨씬 더 인원도 많고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권력을 가진 것 같은데도 항상 끌려다니잖아요. 전 왜 느꼈냐면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니까 조국 동생의 지인이야. 3달 알았대. 3달. 그냥 마케팅 하러 만나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 달아다주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취재를 안 해요. 그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나지 그러면
그리고 동양대 근데 총장도 보세요. 참고로 근데 그분 있잖아요. 예. 저기 그거 뭐지 압수수색 받았다고 하시던데. 안 그러겠어요? 예. 70명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70명을 갖다가 그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또 안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니까 뉴스공장 인터뷰한 다음 날 또 소환해서 갔다. 안 그렇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유시민 장관하고 그 전 장관하고 옛날 통화했다면서 최성해 통장하고 통장이 된다 총장하고 그렇게 해서 통화했는데 유시민만 그러죠? 그럼 최교일은 안 해? 김두관은 안 하고? 그렇지. 최교일이요 뉴욕 가갖고 스트릿바 가가지고 뉴욕 스트릿바 파라다이스. 예. 무슨 뭐 상체만 벗네 하체만 벗네 이러면서 시사팀으로 한번 오실래요? 아니 너무 하는 게 8개월 전에 했어요. 수사 안 하잖아요. 아, 수사 안 하는 게 많죠. 아니 사실. 게다가 이제 저기 뭐야 동양대 그 누구야 그 교직원 교수 뭐 임직원 증인 아무도 부르지도 그러니까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다 보면 한 2년 후에 하겠죠. 아니 저는 더 웃긴 게 강효상 혹시 아세요? 그 무슨 국가기밀 수사기구. 누설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실망인 거는 제 개인적인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1년차 그 의원 그 안 하시는 분 누구지? 표창원 의원님. 이철이. 이철희님 뭐 저기 표창원 의원님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푸나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은 그냥 출마 안 하는 거라고. 그게 가장 쉽다고. 가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그냥 지쳐갖고 그랬겠냐마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더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이렇게 기운 없이 보냈어요. 막 정경심 교수 여러분 구치소 가봤어요? 전 가봤거든요. 정말 손을 벌벌벌 떨고요. 여기서만 꺼내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근데 정경심 교수 보세요. 남자도 이런데 젊은 놈도 거기서 막 부모님하고 면회해봐요. 다시는 절대로 제 짓고 안 살겠어요. 정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집에 돈도 많어. 귀하게 자라. 심지어 억울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있냐고요. 그걸 남편이 그걸 봐봐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우울하게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안 서머 같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이렇게 할 거면 네. 진짜로 법으로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거를 장관들은 다 정하든가. 왜 이번 케이스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회의원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깨끗한 사람만 하던가. 예. 그러니까 원칙을 하나로 정해줘서 법이 너도 70군데, 너도 70군데, 너도 70군데로 아예 정해버리든가. 누구는 70군데, 누구는 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예. 똑같은 원칙으로 다 똑같이만 해주면 사실 불만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어떻게 보면 5개월 남았는데 이때까지 지치면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뭐 제가 뭐라고 저 솔직히 그냥 내일 하면 돼요. 뭐 돈이나 열심히 벌고 살면 되는데 지치지 말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사춘 의원님 이제 마지막 발언 시간 5초 남았셨습니다. 네, 그냥 뭐 열심히 싸우자. 네. 그리고 절대 언론의 노예가 되고 방송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 차리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정이 격해가지고 좋은 얘기였어요. 눈물 날려. 눈물도 한번 흘리셨어. 아까 할아버지 얘기하시면서 그 태극기 날리며.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노예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차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사춘기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뭐 언론에 노예가 되지 말자. 네, 이런 생각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검찰 개혁은 우리가 정말 몰랐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검찰에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데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알게 됐고 이걸 가만 보니까 언론들이 지금까지 한 짓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그 일반 국민들한테도 접점이 많은 언론부터 깨부셔야 되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어떤 판단하지 않으면 조중동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계속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되고 조중동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들이 말하는 개돼지로의 삶을 걔네가 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나라가 강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사유 재산이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지고 원하고 지금의 권력이 유지되기를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국적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국적은 변하더라도 내 사유재산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1등인 거죠.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네. 것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후세에 이런 유튜브로 우리가 막 열심히 한 방송들이 만약에 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자료가 다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훗날에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들을 남겨서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세대 때가 수능에 현대사가 포함되지 않아서 수능에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사 통째로 안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있는 그런 역사를 잘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 정말 팟캐스트로 배웠어요. 특히 그거를. 근현대사는 배운 적이 없죠. 없는 학교에서.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국 개전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러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가짜 뉴스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팩트를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과외 같은 식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8 그러면 웹에서 찾아봤을 때 5.18에 대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5.18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강연이나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한테는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은 국영수처럼 역사의 한 단락을 오늘 이 선생님한테 의뢰해가지고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2019년에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이 장관이 되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언론에서는 어떤 짓을 했고 검찰에서는 어떤 짓을 했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외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거죠. 웹. 웹. 이 시험 문제 나와야 돼요, 이게. 맞아. 나도 1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번 네. 압수수색 70군데 받았다. 뭐 2번 딸도 조사를 받았다. 뭐 이게 뭐 해갖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지금 해야겠죠. 위에서 압수수색 받은 걸로 틀린 것은 뭐 누구 집, 부산대, 뭐 어디 그치, 의전. 그래서 이거 보게 나오는 거죠. 맞아. 예를 들어서 1번 뭐 조국 장관 뭐 친인척 2번 하고 5번 그러니까 아닌 것은 5번 나경원 집 그게 정답인 거야. 해당 없는 거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면 모르겠네. 그래서 조국 대전 파트 과외 선생님 모십니다. 뭐 이명박의 자원외교 파트 과외 선생님 모십니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걸 만약에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돈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갭이 커졌을 때는 정말 상위 몇 % 이하의 사람들은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노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한 조선시대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13년 아닌가요? 12년. 12년이에요. 왜 1년을 늘려? 그 12년을 산 영화였는데 사실 그 영화가 너무 오래 보여서 안 봤다가 케이블 우연하게 본 거예요. 보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걔가 원래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거기서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북부에서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 납치당했죠. 예, 이렇게 납치당해서 공연하러 갔다가 미국의 남부에 이제 노예제가 아직 있는 곳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새로 주고 하면서 완전히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막 글씨도 모르는 척하고 막. 그런데 너무 맞는 거야. 너무 맞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여자 노예 같은 경우에는 벌을 주는 게 뭐냐면 비누를 안 줘. 씻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씻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가뜩이나 흑인은 또 그 원래 나는 체취가 있는데 닦아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거기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거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누군지 알죠? 그 셜록. 우리나라의 탤런트 이용녀 선생님 닮았다. 그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예.
그분 나오니까 보시면은 네. 네, 특히 이용녀 선생님이 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패션 외교 아니 패스트 패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영화 중에는 더 트루 코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패션 산업, 패스트 패션 산업의 진짜 가격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데 말씀하신 대로 H&M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라, 스파 브랜드라고. 예, 네, 유니클로도 SPA. 그렇고 거기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면화를 음. 그러니까 SPA 브랜드 대부분이 면화 생산부터 직접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제초제 있죠. 제초제의 절반이 면화밭에 쓰이는 거예요. 그 저기 골프장하고 저기 면화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예. 예. 그래서 그 면화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기형아 출산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포에버 21, 그다음에 조 프레시라고 캐나다 거. 근데 조 프레시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런칭했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나가면서 또 그렇게 이제 브랜드가 철수하게 되면은 철수 세일을 하죠. 그거는 뭐 킬로그램으로 판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톤당 아니 무게당으로. 냅다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또 캐시미어 니트를 또 한 10장 패션 쪽에. 그럴 때는 무조건 비싼 그 소재로 된 것을 싸게 살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잘 아세요. 할인율이. 그 브랜드 우리는 뭐 샤넬하고 뭐 루이비톤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저는 잘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나 여동생이 브랜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뭐 하르메스인가? 뭐 그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래 보여.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곁다리지만 포에버 21이라는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레알? 응. 그 강남역에 있었던 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샵만 부도났어요. 네. 그래요? 아마 이번 달까지인가 있고 온라인 샵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세일이 벌써 한물 갔어. 그렇습니까? 이미 저번 주에 대란이 나서 난리가 나가지고 또 거기 껴들어가지고 온라인에 새로 고침도 안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한 장바구니 하나는 채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스파 브랜드니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비싸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세일하면은 이런 더 분이 있다.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10,000원짜리 사,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200만 원. 결국 보면 200만 원이야. 결국은. 패션의 노예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지도 않으면서 뭐 남 선물 주면서 막 왜냐면 맞죠, 맞지. 캐시미어를 원래 막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 근데 한 45,000원에 팔아. 그러면 사야지. 아니 제 여동생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두 벌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H&M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000원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 그 안에는 이제 아동학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야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쪽 유럽 쪽에서는 되게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사리 손으로 그 청바지 만약에 스톤 뭐 이렇게 뭐 무슨 빈티지 스타일을 워싱한다고 한다고 하죠. 네, 워싱하는 네. 거. 그 손으로 막 밀고 하는 게 다 애기들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애기들을 써야 돼요? 그거 값싸고. 그거 기계로 안 돼. 이렇게 스톤 진짜 넣고 막 그걸 그거는 기계로 돌리던데. 불가능해요. 그래요? 무조건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도 해야 그래야 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대. 싹 옆으로 이렇게 싹 이게 이렇게 보면서 적절한 강도를 해야 되기 옆으로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네. 하겠네. 막 그렇게 한꺼번에 네, 해버리면 그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외의 국가들 있잖아요. 네, 동유럽이나 네. 아니면 아프리카 북부 이쪽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 브랜드 불매하겠다. 왜 자라나 H&M이 막 그때 엄청 급성장할 때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유통되는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이렇게 정말 고가 브랜드 말고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그 생산되는 싼데 싸고 좋네 하는 브랜드들은 99%가 아동 노동이 반영돼 있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곳이 방글라데시예요. 맞아, 방글라데시 맞아. 방글라데시는 지금 현재 시점에 월급이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급이. 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방글라데시. 아니요, 거긴 부탄이에요. 아니에요. 거긴 부탄이에요. 방글라데시도 있었어요. 방글라데시도 상위권이 높은데 있었어요. 그렇게 일해도 즐거운가 보지. 아니 아, 그거에 그런가? 대한 행복 지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밀림이나 강에서 고기 잡아먹고 이러면 행복 지수가 높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서 환경 오염 다 선진국에 환경 오염 다 시켜놓고 종교 분쟁 시켜놓고 해놓고 빠져. 전염병 다 올려놓고 풍토병에서 그리고 빠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 돈이 없으면 이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다 해놔가지고 옛날에는 그 비닐 주고 조개 주고 그냥 뭐 저기
사자 뭐 이빨 주고 이런 걸로 네.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 행복 지수가 높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감자 캐 먹고 이러면 행복 지수가 높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돈 거래가 되고 이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노예라고 부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라는 그 계급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안 왔죠. 왜냐면은 들죠. 그 예전에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면 계속 노예, 양반으로 태어나면 계속 양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로 오면서 자본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돈으로. 돈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노예야 이런 표현만 안 쓸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유일하게 공평한 게 사실은 그래서 법이 중요하다는 건데 돈이 많으면 이걸 받잖아요. 재벌가 아들들 마약 갖고 들어오고 뭐 해도 다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처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신분이 높은 거예요. 우리 법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 이미 다른 사람처럼 법을 맞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이제 이게 티가 안 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많으면 나오겠지. 유명한 연예인이면 금방 나오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오늘 삼성 보셨어요? 임원들 1년에서 4년 엄벌했다고. 1년에 4년 뭐예요? 삼바. 아, 삼성 예. 삼바 그거 이제 그 구형을 한 거예요. 구형인가 그거를 뭐 이렇게 구형이죠. 예, 구형이에요. 예, 형량 이렇게 된다. 그럼 거기서 또 깎이겠네, 구형. 아, 그거 네. 다 이제 집행유예요. 삼바가 그 다른 뭐 미국에 있었다면 25년, 28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분명히 귀천은 있다. 있으니까 없다고 가르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눈치 빠른데요? 없었으면 엄마들이 애랑 손잡고 가다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말을 왜 하겠냐고 지금까지. 그거는 분명히 직업에 귀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직업에 따라서 연봉의 레인지가 다른데 계급이 다른데 그러면 난 누구나 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직업에 진짜 귀천이 없으려면 스웨덴처럼 덴마크처럼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웨덴도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금 내고 나면 결국에는 청소하는 사람이나 비슷해. 정비하는 사람이나 맞아. 의사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야. 아니 삶의 수준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말이 안 되죠. 가르치기라도 이렇게 가르치지 말든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배우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 고문 같은 건데 차라리 그 인도처럼 아예 신분이 있어버리면은 인도도 뭐 원칙적으로는 역전할 없-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살면 되잖아요. 인도도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예. 원칙은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만 남아 있는 아니 거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딱 가면 인도에 IT 기술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그걸 안 돼요. 예, 예. 아, 무슨 진짜? 성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얘가 보니까 완전히 돈 많고 얘가 보니까 내가 이제 고용하는 애야. 근데 인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러면서 웃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정 자본주의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한 생각인 것이, 그러니까 현실은 분명히 직업에 귀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없는 세상?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일종의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달밟기를 멈추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길이 울퉁불퉁하고 안 좋다고 해서 페달밟기를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는 분명히 직업에 귀천이 있죠. 근데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가자.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 직업에 귀천이 있지만 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바는 직업에 귀천이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방향 설정을 해놓고 지금 현실을 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현실 인정하자,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운동에 비유를 할 텐데 운동에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때로는 이제 3군이 있어요. 1.5군까지도 있으면서 이렇게 미국도 이제 트리플 A, 뭐 더블 A, 싱글 A, 메이저 리그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연봉도 틀리고 그 다음에 대우도 틀려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선수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얼마까지는 보전을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본 소득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서 그게 없어질 것 같지는 현실적으로 아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 사실 노예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극렬하게 전쟁까지 해가면서 했던 게 미국인데 오히려 미국은 지금 자수성가는 가능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아니 지금 미국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가장 그 갭이 큰 나라로 변해버렸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약간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공산주의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욕심상 그게 페어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페어하다고 보는 거는 약간 잘못됐다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 뭘로 보냐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재벌들이 나와요. 재벌이라는 말도 없죠. 애플이라던가 또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큰 회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재벌 구조다 보니까 지금 또 삼성이 벌써 몇 년째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이 거예요. 구조가 예. 안 바뀌는데 예. 게다가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뭐 삼성 장학생 얘기. 자, 법까지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 기업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중소기업이 어느 날은 빵 터져서 삼성보다 더 큰 회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에서도 건강한 자본주의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위가 거의 안 바뀌잖아요. 이 10군데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더 세력 넓히는 거에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거 돈이 없어서 조금 작은 집 살고 먼 동네 살고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검사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일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돈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사회는 진짜 최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네. 내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최고 문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없는 애도 능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꿈은 줘야 되는데 꿈의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 뭐 행정고시는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외무고시 없어졌죠. 사법고시 없어졌어요. 고시 다 없애버리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다 좋은 자리를 좋은 집 애들이 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정한 사회의 뼈다구를 좀 지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제 여기까지인가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예들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최근에 노예 계약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노예 계약하면 전문가 아니신가요? 제 노예 계약 전문가죠. 제가 당해봐서 잘합니다. 어제 노예였습니까? 계약이었습니까? 둘 다죠. 무슨 둘 다. 어디 기획사에 계셨었어요? 네. 저 아. 기획사에 계속 제가 그 되게 유명한 그 노예 계약 옛날에 우차사 노예 계약 SM 사건 이런 데 계셨었어요? 아니 아니, 우차사 노예 계약 사건. 그 박승대. 네. 그 곰 그 옛날에 네. 예. 그 사건이 이제 크게 한번 났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리님이 나이가 자꾸 이렇게 네. 헷갈려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노예 계약 전문가로서 이제 이거 이번에 전문가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제가 알잖아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 SBS 개그맨이 되고 나서 SBS랑 박승대 사장님이랑 기획사랑 나 이렇게 3자 계약을 해요. 근데 이런 계약 자체가 없는 계약이에요. 코미디언 중에서는. 원래는 개그맨이 되면 방송국하고 나하고 방송국에서 한 예를 들어서 뭐 KBS든 MBC든 SBS든 원래는 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면서 너는 2년간 다른 개그 프로 못 나가고 SBS 것만 해야 돼. 뭐 MBC 것만 해야 돼. 요렇게만 걸어요. 월급으로 그렇게 계약을 월급이 한 거예요? 아니고 계약금. 계약금? 월급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런닝맨 나오신 분 보니까
SBS 마지막 전속 탤런트였다고 음. 월급 30만 원 받으면서 2년간 뭐 그 말씀.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탤런트 뽑는 공채 네네네, 탤런트 옛날에. 시절에는 그게 공채, 있을 수 있는데 개그맨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 때랑 저희 앞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계약하고 다른 계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300만 원에 무조건 뭐 SBS에만 출연해라. 프로그램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제안이 들어왔어 못 그거 안 가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SBS에서 잡이 없어. 그래도 못 가 2년간은. 그럼 그냥 굶는 거네 꼼짝 없이. 예. 그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는 그게.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 근데 이것도 눈이 좀 땡그레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안 좋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자 보통 봐봐요. 개그맨들이 방송으로 버는 게 아닙니다. 방송은 그러겠죠. 홍보예요. 그리고 뭐 나를 CF나 이런 알리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료 받은 것만 갖고 생활은 안 돼요. 신인 때는. 근데 그걸로 이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SBS든 어디라는데 원래 하는 계약들은 보통 뭐 200만 원, 500만 원을 계약금을 받고 2년간 SBS만 출연해 이거잖아요. 근데 외부적인 행사가 들어왔어. 행사를 들어오면 그건 내가 다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내 소득이야. 기획사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행사는 다 내 소득이에요. 아 다른 방송만 출연을 못했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BC 회사에서 네. 우리 저기 사회 좀 봐주세요. 하는데 좀 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다 내 거예요. 음. 이거 이 계약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먹고 박근혜 살아야지. 사장님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3.5 대 3.5 대 3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가죠? 상관없이 물어와도 3 내가 100만 원짜리 행사를 가려고 해도 음. 35만 원은 박순대 사장님이 가져가고 35만 원은 SBS 아이가 가져가고 정작 개그맨은 30만 원 받는 아니, 계약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을 물어줘야 될 거네. 계속. 그게 아닌데 그거가 안 돼도 이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전 노예 계약이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요거 노예 계약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자 이걸로 이렇게 3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3년을 그렇게? 3년을 그렇게 계약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계약 기간도 사실은 보통 1년이 더 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나의 수익을 원래는 100% 다 가져가야 되는 거를 30%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행사 수익에 대해서. 행사든 광고든 다. 광고. 모든 거가 그거예요. 3.5, 3.5, 3 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계약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계약인데 이거까지도 그나마도 그냥 그래 내 꿈이니까 3년 뭐 이후에 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왜냐면 그게 뭐냐면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사실은 뭐 3점 이거 그렇게 이것도 뭐 그때는 이상한지도 몰랐어. 신인 때니까. 처음엔 그냥 다 사인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왜 노예 계약이 왜 발발이 됐냐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4년을 더. 왜냐하면 박승대 사장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3년이 너무 짧아 보이는 거지. 아니, 그래서 FA 무슨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4년을 더 하자는 계약을 요구를 해요, 애들한테. 아니 개그맨이 20살 때 돼서 예를 들어서 27살 때 프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35살에 개그맨이 되면 뭐 40 몇 살에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을 더 계약을 하면서 100만 원을 더 줄 테니 4년을 더 계약을 하자는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7년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방송국하고 2년 하면 끝나는 계약을 7년을 묶는 계약을 한 거예요. 100만 원 더 주면서 4년을 연장을 시킨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조건으로 이제 7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부당하잖아요, 계약이.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우리 동기들도 다 안 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믿고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다 하는 거야. 각계 전투를 이렇게 다 설득을 했구나. 하는 거야. 한두 명씩 설득하더니 다 넘어가고 나하고 김재호만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한 사람이. 저 인스타 대통령 김재호랑 나랑만 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내가 했던 코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뺏기고 방송 출연을 안 시키고 갖고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좋아 그럼 SBS랑은 안 해도 좋아. 그 대신에 나 자유롭게 놔주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3년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4년 안 했다고 방송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승대 사장이. 박승대 지금 뭐 하는? 지금 또 스마일킹인가 뭐 개그 프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그럼 나달라. 자유로 나다 다른 데라도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승대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풀어달라고 했더니 야, 그거는 SBS 가서 얘기하 그러더라고요. SBS I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자기는 SBS가 놔주면 내가 놔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SBS를 찾아갔어. SBS I를 찾아갔어요. 자회사야 그 당시에. 걔가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냥 계약하고 해라. 4년도 계약해. 왜 너네만 그러니? 이게 1번이야. 계약해서 그냥 4년 더 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두 번째, 소송을 하려면 해. 소송을 하려면 하래요. 근데 개그맨이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 건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그리고 얘네가 한 얘기야. 야, 우리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니네만 다친다. 요 얘기 했었고, 3번째가 뭐냐면 3년 기다렸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시험 봐. 셋 중에 고르라는 거야. 이렇게. SBS I가. 그래서 300만 원 주고. 아니야. 아니 그 당시에 계약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3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개월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재우 씨랑 나랑 이제 막 만나면서 그때 내가 그때 김현장 갔던 거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내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내가 불합리하니까 할 수 있는지 갔어요. 갔더니 김현장이 그렇게 큰 로펌인지 모르고 가가지고 연예인인데 내가 좀 약간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 했더니 연예인 깜짝 놀랐네. 앉아보세요. 딱 앉아보세요. 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이게 좀 억울하게 당했다. 했더니 그리고 계약금 얼마 받으셨냐. 그래서 300만 원 받았습니다. 했더니 저희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무료 저기 법률 상담하는. 그래갖고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직감했냐면 분명히 애들도 이 계약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돼도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잘 돼도 불만일 거고, 안 돼도 딴 데라도 가야 되는데 이 굉장히 발목을 잘 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컬투 선배들이, 김재우 씨가, 개그맨 김재우가 컬투 형이랑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야, 얘네 불쌍하다. 야, 얘네 빼줘야겠다. 갖고 개그 다시 하게 해주려고 그 당시에 컬투 형들이 그 변호사 쪽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조용히 빼주려고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노예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박승대 노예 계약 사건 결국 터진 거죠. 언론에. 네, 언론에 터져서 그 당시에 이제 우차사 시청률도 막 떨어지고 뭐 박승대 사장님도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컬투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덕분에 이제 컬투 선배님 덕분에 이제 방송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송 신지 한 1년 만에 이제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계약 자체도 이 노예 계약이라는 거가 제가 이제 이 경험이 있다 보니 이제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 터진 거를 봤을 때 그죠. 근데 박승대 사장은 내가 그 이후에 만났는데 저는 이제 기분 나쁜 게 그거 하나는 있었어. 뭐냐면 사석에서 이제 우연히 아는 형이 불러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난 박승대 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전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조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야. 그러면 내가 반론을 한 건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후배 개그맨의 꿈을 짓밟는 건 타당한 일이냐고. 조용히 놔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 놔주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잖아. 싫으면 차라리 토해내면 되는데 토해지도 않고 너 3년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말 눈물 어린 사과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나는 되게 좀 화가 났어서. 근데 지금은 내가 어차피 그 이후로도 뭐 컬투 선배님 덕분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갔지만 그 당시 기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가 짰던 코너를 딴 애가 하고 있는 거야. TV 나와서. 그러니까 사스도 내가 짰던 코너. 만사마랑 윤성환 했던 코너도 사스라는 코너 내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뺏기고 동남아 보이즈라는 코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던 코너를 다 다른 애들이 하고 있어. 그리고 내 동기들 다 TV 웃자서 막 한참 잘 될 때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때 MC들 쫓아다니면서 행사하는 거 배우고 댕기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밀입니다. 네. 앵콜킴 TV 지금 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덕자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유튜브 MCN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그러니까 좀 잘못된 계약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덕자라는 친구를 내가 봤는데 이 친구 이제 그 사건이 뭐 방송을 접는다라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돼가지고 왜 너무 힘들어서 방송 못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30만 유튜버거든요. 구독자가 30만이에요. 그 새날보다 더 구독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대충 수익이 알잖아요. 저 정도면 꽤 벌 텐데 왜 어려워서 그만둔다 그러지? 했더니 계약을 한 거야. 그 애가 한 6만 정도 됐을 때 이 턱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튜브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친구란 말이에요. 철구, 턱형 이쪽이 유명한 애들이란 철구, 말이에요. 턱형 그 둘이가 좀 악명이 높죠. 네. 그 좀 질이 안 좋은 근데 컨텐츠로. MCN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회사를 차렸어. 근데 얘 말로는 에이전트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 조건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내가 찍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5대5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 수익 5대5.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5대5고 그다음에 편집자를 해줬어야 되는데 편집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 말로는 편집자를 해줄게라고 했는데 덕자라는 분이 이거 제가 전에 하던 편집자 있으니까요. 전 그분하고 하고 싶어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그 편집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편집비를 안 준 거야. 안 주고 이게 왜 커졌냐면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 게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성냥 한 통. 그다음에 대나무 하나. 왜? 그냥 그거밖에 안 해서 그다음에 핸드폰인가 뭐 하나 줬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회사에서 5대5로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지원을 해주니까 반을씩 나눠갖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덕자라는 분 유튜브 수익 대충 내가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수익이 한 2천 이상씩은 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조회수에 그 정도 되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자기 수익이 돼야 되고 흑자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봤더니 그런 게 많이 얽혀 있더라고 조건이. 근데 그러면 왜 이거를 안 보고 사인했냐? 그러니까 턱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 이거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계약서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덕자 친구가 유튜브 보면 알겠지 되게 순수해. 그런 남자. 시골 처녀 같은 느낌으로 해요. 너무 착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어렸을 때 그 띵틀 하다가 다쳐가지고 전두엽을 다쳤대요. 갖고 그 ADHD인가 그거 있죠. 약간 그 좀 산만한 예. 그게 있어요. 제 부인이 저한테 ADHD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약서를 사인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 친구만 당한 게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유튜버가 와가지고 나도 있는 회사인데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읽어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선배 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리야 형이 있는 회사인데 나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너 어떻게 할래? 사인할래? 그러면 안 보고 그냥 하지.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배님 잠깐만요. 000 사는 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들으면서 덕자라는 친구 때문에 지금 뭐 그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채널 소유권을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널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채널도 가져가는 조건에까지 사인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덕자라는 친구가 한 6만 명 정도를 모았던 채널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 근데 회사 들어가고 뭐 해갖고 지금 30만 명 됐는데 사실은 자기의 방송국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노예 계약에 대해서 되게 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 어렸을 때는 이제 몰라서 뭐 사인했다가 하고 또 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러니까 윈윈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불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을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계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하다 보니 이제는 좀 꼼꼼히 읽어보죠. 조항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생활로 딱 들어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도 보면 은행에서 팔았잖아요. 우리은행 그 펀드. 팔았던 거 있죠. 그거 네. 뭐 펀드. 투자하는 거 수익이 많이 나면 4%인데 최악으로 가면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은행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사인 하나 때문에. 이분들은 쌀만하지. 이분들도 비슷한 거예요. 은행에서 상품이라고 내놨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앉아서 약관 읽어본 사람 근데 없죠.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거 안 읽어보고 했냐라고 하는데, 누가 일반적으로 잘못되면 빵원이 되고 수익이 나면 4%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몇 명이나 할까요 과연?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잘못될 일이 없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좋고 안전합니다라고 하고 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말만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방에서 오피스텔 원룸 있잖아요. 원룸 전세 사기를 취준생하고 대학생들한테 사기친 데가 있어요. 100몇 명을 60억이래. 60억. 총 사기 금액 60억인데 이 사람 잡았어요. 그 집주인을 잡았어. 잡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 돈을 갖다 썼다. 자기 모른다. 난 모른다. 이렇게 돼버려서 심플하네. 지금 이게 이제 막당한 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주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경매됐을 때 다 보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학생들하고 취준생들은 원금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또 법률에서 자문 받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계약서 사인할 때 자문 받고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걸 보면서 내 생각도 막 나면서, 이 덕자라는 친구 내가 유튜브 보면 너무 너무 착해. 한번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친구가 당하다 보니까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보면서 나 아는 변호사 형한테도 막 물어보기도 했어요. 형 봐보라고, 이거 나갈 수 있냐고, 이거 회사 빼고 나갈 수 있냐, 계약 깨도 되냐 물어볼 정도로 저도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게 이런 사인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그 순간의 사인 하나가 인생을 진짜 좌지우지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할 때 누구한테 찍느냐가, 맞아요. 내가 진짜 노예 계약 장기 계약 7년 장기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처럼 그 사인 하나가 앞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삶의 질, 나를 노예로 계속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 생활이 계속 이어지느냐가 달려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예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뭐 결국에는 뭐 이런 또 다양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아마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인들이라는 주제로 또 뭐 하겠죠. 우리 주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또 뭐 토론을 하든 뭘 하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우리 때까지야 뭐 이런 생활로 해도 바뀐다고 해서 크게 혜택 볼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조국 장관님도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고 해도 본인이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렇게 어느 정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국민들의 편에 서줄 때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더 편한 길이 많거든. 그리고 그냥 멀찌감치 그냥 훈수나 한 번씩 두고 이러고 그럼, 말지. 더 편한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또 감사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오늘 만든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